네, 경제 지표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 분석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오늘 이 시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3월 수출이 예상보다는 약간 아쉬웠지만 예. 그래도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경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 우리 경기 저는 확장 국면에 더 접어들고 있다. 아. 예,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물론 소비가 별로 안 좋아서 빠른 확장 국면은 아닌데요. 수출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경기를 볼 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어요. 네.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 주는데요. 작년 4월을 저점으로 올 12월까지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림에 나옵니다. 빨간 선입니다. 예, 그리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저것마저도 작년 그 12월을 저점으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선행지수에 후행하는데요. 네. 예, 그런데 과거 저게 한번 돌아서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 평균 33개월이었어요. 물론 짧게는 17개월, 길게는 54개월.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요. 네. 평균 33개월. 뭐 저거로 보면은 올해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 현지치를 좀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까지 지금 오름세를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 국면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또 수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출과의 상관관계라든지 수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예,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네. 아까 3월 수출 증가율은 뭐 예상보다 낮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보면요. 네. 9.9% 아직 거의 두 자릿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출 보면 미국으로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네. 예,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했는데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예, 저 그림에 3개월 이동 평균이 나옵니다만 3월에는 조업일수가 하루 반이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꺾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평균으로 보면요. 예. 그러면 어떤 업종이 수출을 주도하느냐? 오늘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습니다만 네, 너무 좋았죠. 예,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조선도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8년에 21%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그 15.6%까지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리 반도체 수출 중 절반 이상이 중국, 홍콩으로 가거든요. 근데 중국, 홍콩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만 네. 올해 중국, 홍콩으로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 1분기 비중 보니까 18.2%로 작년 15.6에서 18.2%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 2.7에서 지금 4%까지 반도체하고 선박 두 개가 지금 우리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선박 중심으로 아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경기도 확장 국면에 계속해서 돌입을 한다면은 이 부분이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의 동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과거 경기 확장 국면에 네. 대부분 주가가 올랐죠. 네. 물론 한 번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85년 9월 그 88년 1월 3조 화학으로 무려 그 356%는 올랐고요. 예, 그 외에 평균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 우리 코스피가 한 40% 정도 올랐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저희 그림에 지수가 나옵니다만 40%라고 하면. 경기 확장 국면으로 뭐 못 오를 때는 한 16% 정도 올랐는데요. 네. 대부분 다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주가가 뭐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올해 들어서 그래도 뭐 속도는 느리지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주가 경기 확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확장 때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이거는 참고할 만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반도체 쪽이 지금 여전히 뭐 선반영돼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반적인 지수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뭐 평균적으로 한 70몇 %, 뭐 어떤 사순환을 제외하면은 뭐 40%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저 명목 GDP로 적정 주가를 올해 추정하면요. 올 연말 적정 주가 코스피가 3,170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간다는 건 아닌데 시간이 가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니까 결국 거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네, 3,170.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아무튼 이걸 달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다만 앞서서 경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쉬운 부분이 지금 내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물가가 또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예. 예, 물가가 지금 3월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네. 있죠. 특히 체감 물가는 더 높은데요. 예, 그런데 물가가 아마 7월까지는 2.9%, 3% 유지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8월부터는 2% 초반대로 진입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8월이요. 예, 예. 그리고 근원 물가는 아마 지금 지난 2.4%인데요. 뭐 연말 가면 제가 물론 제 전망치입니다만 네. 뭐 4분기 가면은 2% 아래로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은 7월부터는 한국은행이 이거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시장은 한국은행한테 금리 인하해라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행이 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물가가 2% 초반으로 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다가 최근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은 물가가 2% 초반으로 떨어지면 시장 금리도 다시 한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8월 정도에 7, 8월에 물가가 2%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근거는 혹시 어디에 있으신가요? 물론 유가 상승,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네. 수요 측면에서 우리 내수가 너무 부진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안 좋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한국의 M2 증가율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한 20개월 선행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낮아졌어요. 네. 예, 그게 물가를 전망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그거로 보면은 아마 3분기 후반, 4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4월에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이달에는 조금 주가가 그동안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가 한 3월 말 기준 한 6%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뭐 장기적으로는 오르는 추세인데요. 단기적으로 좀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4월은 조정 기간일 것이다. 그런데 경기 확장 국면이고 적정 주가가 3,100이 넘는다. 멀리 내다보고 이번 조정 기간에 주식 비중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금리도 떨어지면 채권 가격 더 올라가거든요. 네. 어제가 한국은행에서 자금순환표 발표했습니다만 은행예금 비중이 47.5%로 너무 높아요. 저는 은행예금 비중 줄이고 지금 채권 주식 비중 계속 늘리실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4월 주식시장은 조정 시의 매수 국면 그리고 채권 비중도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자산 배분 전략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